이게 몇 번째인가? 7번째인가? 우리 7번째 정도 되는 거 어쨌든 뭐 하나 둘셋 하고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사?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해주냐에 따라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잖아.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였어. 아이들이 벌써 화장했던데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5, 6학년만 돼도 근데 뭐 화장을 하는 거 뭐 놀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부 선생님이 이렇게 딱 서 계시고 중간에 그리고 애들이 오는데 막 완전 90도로 꺾어서 폴더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선생님하고 똑같이 두 선생님도 아이도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는데 그게 되게 오랜만에 보기 좋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 근데 학생들이 꼭 나를 전에 한번 봤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여기 왔었나? 내가 오늘 온 걸 아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린 점점 인사가 줄어들잖아. 아예 안 하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난 인사 잘하는 애 보면은 잘 컸다라는 느낌이 뭐 들거든요. 제일 좋지. 인사 잘하는 거. 대단히 뭐 공부 잘하고 아니면 뭐 애가 뭐 대단히 이걸 떠나서 그거부터가 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어른들이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이런 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요즘에 시영이 데리러 가면서 일주일에 2번 이제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 지금 소동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아이들이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나를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선생님 대하듯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정말 처음 만났는데도 누구나 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힘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요즘에는 보면 또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는데 사실 이렇게 아파트 생활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굴 만난다거나 그러면 나부터도 참 아는 척 안 하게 되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낮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낮았죠 나도. 근데도 처음 보면 왠지 쭈삣쭈삣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 중에서도 정말 초등학생 아이들 어릴수록 딱 들어오게 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 내가 순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같이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잘 가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참 그렇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스스럼 없이 인사하게 만드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는 게 그게 정말 좀 많이 더 확산되고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문화인 것 같아. 관습이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되게 잘 웃고 아무나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또 얼굴 딱딱하고 먼저 인사하면 좀 불평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사를 잘 안 하는지 아니면 윗사람한테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아이들이 인사를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인사를 정말 잘하고 있어서 나도 한편으로는 내가 어렸을 때 또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랬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문화는 학교 안에서는 잘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보면 나도 지난번에 그 고등학교 갔을 때 학교 교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이들하고 마주치는데 애들이 진짜 인사를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기분도 되게 새롭고 그러니까 그게 학교라는 아니라서 굉장히 그렇게 신선하고 좋았는데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학교라는 안에서는 그런 게 되는데 이게 1대1 집으로 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대1로 집에서 인사 안 해요? 집에서는 엄마가 인사하라고 해야 겨우 나오는 거, 뭐 안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는 거, 뭐 사람을 처음 보면 우리가 집에 누가 남이 들어오면 10번을 들어와도 사실은 10번을 인사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냥 어떤 인사를 없이 그냥 항상 의뢰 받았던 마주쳤던 사람들은 인사 없이 그냥 항상 습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집으로 이렇게 찾아갈 경우 보면 들어갈 때 인사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어. 그냥 나부터 또 앉아서 뭐 잘 지냈어, 뭐 안녕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일단 애들이 뭐 선생님한테 오셨어요, 뭐 이런 인사를 하는 경우도 없고 그 지금은 나도 이제 이게 나도 어쩌면 나쁜데 지금 나는 인사를 받지 않아. 왜냐면 그 인사하라고 엄마랑 서서 싸우고 이러는 것도 나는 너무 싫고 그리고 그 인사를 받으려고 내가 신발 신고 대도로에 서 있는 것도 너무 싫은 거야. 원래 사람이 일어나면 따라 나와서 인사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집에 왔을 때는 그게 아니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엄마들도. 그게 모르는 그러니까 암암리의 그 분위기가 학교는 어떤 공교육이고 또 어떻든지 간에 엄마 입장에서는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교육으로 오면 보이지 않는 가불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참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시작하면서 아 이게 뭔가 내 중심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그 아이들하고 들어갔을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손잡고 나와서 같이 인사하고 이거를 정말 기본으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끝나면 손잡고 나와서 인사시키고 같이 인사하고 왔을 때도 인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또 대중에는 진짜 지금도 정말 나는 제대로 된 엄마의 모습을 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수업 끝나고 가면 아이랑 같이 서서 정말 90도 인사를 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가슴에다 손 얹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이 배꼽 인사? 네, 젊은 엄마인데도 정말 너무 예뻐 보이고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런 엄마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뭐 언제부턴가 그냥 편리하게 정말 극과 극을 달린 엄마들 보면 이런 엄마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 가시는데 누워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가세요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집은 그 다음에 다시 가려면 정말 한 번은 좀 주춤하고 아 내가 이 어머니하고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정말 제대로 잘 그렇게 아이들 본보기로 그게 몸에 배서 일부러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몸에 배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못한 아이들을 바꿔 나가는 게 우리가 뭐 과목으로 만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조금 바꿔줘야 되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어쩌면 사실은 아이들은 그 인사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기 때는 이쁘게 귀엽게 뭐 인사하는 것도 예쁘고 막 이래서 그거 하나 자체도 재롱이 되는 건데 이게 어느새 초등학교에서 1, 2학년 지나서 이렇게 조금 크면 인사를 안 해도 그게 인사를 해도 이쁘지 않고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버릇이 없다라고 인식이 되기보다 그냥 뭐 제가 바빠요, 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중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하면 대학 가서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인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서 벌써 20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초등학교 때 알았던 아이들의 친구들은 인사를 진짜 참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진심이 없이 그냥 인사를 해. 근데 또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좀 이거는 진심은 바라지 않지만 어떤 그게 형식적인 인사, 그냥. 근데 그 인사하는 모습이 언제 나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 자라면서 어떤 인사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그 가림이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 인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예의고 어떤 나의 표현이고 그냥 단지 정말 말 그대로 인사인 것 뿐인데도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 자체도 어떤 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맘대로도 해서 우리 인성을 아이들에게는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부모 교육을 우리가 한번 해보잖아요. 또 의견 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큰 것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큰 걸 이루었을 때 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인사라는 게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로 간주되는 것 또는 그러한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그랬었어. 인사성이 밝다는 그런 표현조차도 생활 통지표에 썼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행동대장님, 군기대장님이 얘기한 대로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는 사실이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상하 그리고 갑을 이런 관계에서를 인사에서도 그렇게 상하를 구분한다거나 갑을 관계에서 또 인사를 구분한다거나 이건 정말 나쁜 문화 습관 같아. 그렇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사실 나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게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당연히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만 아이들도 따라갈 수 있고 이런데 그게 많이 흐려졌어요, 사실은. 나도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면서 왜 운동을 갈 때는 내가 꾸미지 않고 가고 그냥 헐렁헐렁하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주고 열쇠를 받고 또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열쇠를 반납하고 카드 받고 가는데 그들은 늘 인사를 해. 어쨌든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나는 그 인사를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무시를 하고 가더라고. 나도 또한 갑을 관계 아니면 너희는 내가 돈을 내고 여길 다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있는지 몰라도 인사를 무시하고 있어도 오늘 아침에는 그 여자의 얼굴을 처음 자세히 본 것 같아. 그러면서 카드를 주길래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도 역시 이 환경에 의해서 인사 자체가 그냥 갑을 관계의 어떤 인사로 바뀌는 게 아닌가 해서 내가 되게 씁쓸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한 대표님이 3초 인사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유치원에 가면 처음 배우는 게 배꼽 인사잖아요. 여기 배에다가 살그머니 손을 얹어놓고 정말 폴더 인사처럼 정말 공손하게 그런 다음에 고개를 숙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그런 다음에 일어나라는 거야. 자기가 투자를 받을 때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꼭 그 인사를 한대. 그러고 나면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거야. 마음을 열거나 태도가 바뀐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주 사소한 사실 1초도 안 걸리잖아. 우리 안녕하세요 이 말하는데 뭐 1초밖에 더 걸려? 근데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이렇게 톤을 올려가지고 밝게 인사하는 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것 같아. 그렇지. 어떤 또 형식적인 인사가 많죠. 지금 얘기하니까 이제 아까 그 피트니스 클럽 거기나 아니면은 병원이나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 또 인사하는 사람도 그냥 입으로 하는 인사가 느껴지는 거지. 그냥 표정이 하나도 없이 안녕하세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직업이니까 직업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인사들로 그렇게 영혼 없는 인사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저도 강의 끝에 항상 피드백하는 게 입술말과 가슴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과연 입술말을 많이 하는지 가슴말을 많이 하는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입술말을 많이 해.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아니면 나도 그냥 의례껏 인사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나마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서 그렇고 그리고 진심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되뇌이다 보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가슴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한테 특히
부모로서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가 엄마한테 아니면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제일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힘은 입술만이 아니라 가슴말인 것 같아요. 가슴말. 아니 진짜 말을 못하겠어. 뭐 경상도 사나이라서 막 무뚝뚝해서 말을 못하겠어. 그럼 진짜 우리 이렇게 스킨십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그냥 눈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 알잖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입고 사는 게 그런 눈빛 한 번, 아니면 진짜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아니면 어깨 한 번 두드리는 거, 그리고 난 널 믿어. 이런 정말 진심이 어린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심이라는 걸 느껴보는 순간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 또한도 내가 우리가 왜 옛날에는 좋고 싫다라는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명확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택이 너무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뭐 좋다 싫다에 대한 그런 감정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너무나 선택할 것들이 많고 거기에 단순히 좋다 싫다라는 거. 근데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다 싫다 첫인상에 따라서. 근데 그 첫인상이라는 게 그냥 별로 나한테 어떤 큰 영향이 없으면 그렇게 별로 그다지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는데 어떤 뭐 코드 같은 거, 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처음에 봤는데 느낌, 제일 이게 가장 크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좋다 싫다라는 감정이 내 앞에 딱 생기면 나부터라도 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살짝의 멘트로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뭔가 좀 호감이 간다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벌써 한꺼풀 벗기면서 그냥 또 진심으로 또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인사라는 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인사라는 게 되게 급이 있다기보다도 인사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종류가 어떤 상하라든가 가불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인사의 종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여느냐가 본인만이 아는 거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 맘대로대에서는 우리 그런 인사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를 둔 학부모 엄마들은 아이가 집에 왔을 때 하진이 왔어? 이 톤이 다르잖아요. 왔니? 하진이 왔어? 어서 와. 아유 수고했네. 이런 말들. 아니면 아이들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네는 그런 것도 배웠잖아. 학교 그렇지. 다녀왔습니다. 맞아. 학교 다녀왔습니다. 뭐 학교 갈 땐 뭐라고 하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 줬었잖아. 근데 그런 인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 왠지 이런 아날로그적인 이런 문화들이 난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공감해.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인사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맘대로 대해서는 아예 숙제처럼 아예 그냥 입에 붙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3명만이라도 아이들 먼저 보거나 뭐 더 어린 나이 어린 친구를 보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러 온 사람한테도 조차도 교수님한테 뭐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것처럼 후배들한테 어서 와 뭐 안녕 뭐 그렇게 좀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그런 습관들이 내가 먼저 어느새 우리가 인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왔지. 그게 이제 나이 드는 거야. 나 나 이제 내일부터 만약에 이제 헬스장 가면 내가 먼저 인사. 가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 아이 좋죠. 컨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민민정 교수라고 그분이 아이들 둘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공부를 열심히 하게 뭘 받침을 해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분이 해준 거라고 내가 해준 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이들이 들어올 때 학교 갔다 오면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비눗물이 뚝뚝 떨어져도 빨리 나가서 왔어? 하고 눈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나갈 때도 잘 다녀와? 그리고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들고 날 때 아이들을 바로 봐주고 인사 받아주고 잘 왔다고 안아주고 존중받는 거지. 이거밖에 해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물론 아동심리나 뭐 교육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걸 몸소 실천하신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근데 참 그게 마음에 와닿고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볼 수 있는 어려운 거 정도다. 아니잖아. 어려운 거 이런 생각이 아니지. 많이 들었는데 결국 그분 자녀들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한 분은 의사 되고 한 분은 또 뭐 되고 박사님 되고 뭐 이랬다고 말끝에 살짝 얘기하시는데 나는 정말 해준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아이들이 왔을 때 가서 반겨주고 왔냐고 눈 마주쳐 준 거밖에는 없다. 근데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부터라도 그 너무나 쉽고 당연하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장 소홀히 하죠. 왜냐하면 필요하지 않아. 당장 이거 안 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어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필요성을 따지게 되는 거야. 그게 이게 필요해? 이거 하는데 지금 꼭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그렇게 만약에 설거지 하다가 뚝뚝 떨어지는 거를 하고 나오는 인사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비눗물에 하니까 나 지금 이거 하니까 들어와라 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왜 인사 안 하냐고 하면 나 이거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도 너무 중요하고 또 엄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엄마들이 아이한테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정말 다 아주 기본적이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 일들을 그냥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도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엄마가 되다 보면 너무나 흘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라는 거, 매너라는 거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예의잖아요. 매너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예전에 뭐 성리학자부터 뭐 예학 옛날 분들은 그거였잖아요. 맨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문안 인사 안녕히 주셨어요. 뭐 식사를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무시 못할 정말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결국은 사람 중심인 거지. 바닥 더러워지는 이 바닥이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그거잖아. 사람 중심,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는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사람이라는 거. 그게 이제 부모의 주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분 얘기를 이제 좀 더 하자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고사 지내는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고사를 지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가장 좋은 부분을 해서 이웃집 갖다 드리고 인사하고 오고 이런 거를 심부름 가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나보다 더 잘 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을 내지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제 그런 자기 주관이 생겼고 그걸 내 아이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실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너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에 빠른 게 좋고 내가 편리성 위주로 좋고 이렇지만 그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주관에서 이렇게 요거는 우리는 좀 지키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천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분들은 보면 홈스쿨링 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조금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는 인사는 잘한다. 이 가정은 정말 인사는 잘한다.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사도 잘한다로 하자 이제. 인사도 잘한다. 그렇죠.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원료를 좀 따라가 보면 엄마 아빠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딱 틀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이런 거 참 말 속에 나오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뭘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반드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잊혀져 가고 편리하고 우리가 뭐 늘상 하는 일이라서 안 하게 되고 이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공감했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 말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존중이나 배려가 진짜 뭔지 모르잖아.
그리고 많이 돈으로 하려고 하고 아니면 보이는 걸로 하려고 그러고 좀 입술 받고 싶어 입술 하지. 말로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오히려 내가 더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 맘대로의 엄마들은 앞으로 우리가 내가 먼저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고 근데 그게 다 어디 안 가거든요. 우리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맘대로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리고 그런 엄마들은 또 그런 엄마로서 또 전파하게 되고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 셋.